올해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입주 물량이 89,367가구로 집계가 됐는데요. 특히 서울은 11,318가구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4% 정도가 더 늘어날 예정이죠. 경기권에서는 55,256가구, 그리고 인천은 22,000가구가 조금 넘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값이 살짝 반등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서울 강남권에서는 지난 상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2024년 상반기까지 입주 물량이요 17,000가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할 곳이 소규모 단지가 아닌 모두가 대단지 위주의 공급이라는 것이 특징이죠. 자, 서초구 반포동에 들어설 레미안 원베일리 잘 아시죠? 2,990가구가 대표적인데, 강남구에서는 지난 3월에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가 3,375가구가 입주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내년 1월에는 DH 퍼스티어 아이파크가 6,700가구가 넘습니다. 개포동은 새 아파트들이 아주 지금 질비해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서울 강북 쪽은 어떨까요? 청량리 뉴타운과 이문동, 휘경동 뉴타운이 있는 동대문구에도 입주 물량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그러니까 이제 6월 달이죠. 한양 수자인 그라시엘이 1,152가구가 있고요. 청량리 롯데캐슬 스카이 65가 1,425가구가 차례차례 입주를 시작합니다. 자, 은평구 쪽을 한번 가볼까요? 마포 상암동과 가까워서 인기가 있는 지역인데 수색, 증산, 뉴타운 물량이 올해 하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자, 여기저기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7월 달에는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가 1,464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DMC 파인시티 자이가 1,223가구가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쪽에 한번 가볼까요? 성남입니다. 성남엔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가 4,774가구가 입주를 10월 달에 시작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1년 동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4,700가구가 넘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벨트, 이 지역에 집값 반등이 살짝 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앞으로 공급도 더 많아질 겁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 봉담지구에 4,470가구, 인천 서구가 8,500가구가 넘습니다. 그리고 부평에도 7,100가구가 넘고요. 아주 그냥 하늘에서 아파트가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집값 어떻게 될까요? 주변 지역의 아파트 전셋값이 떨어지겠죠. 2년 전에 고가의 전세 들어갔던 분들이 지금 더 저렴해진 전셋집으로 옮길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역전세는 더 가속 페달을 밟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강남구 개포동에서는요, 내년 초 입주하는 DH 퍼스트 아이파크와 또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그리고 그 인근에 레미안 브레스티지 아파트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 5월 25일에 10억 원의 전세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요, 2020년 10월과 비교하면 인근의 같은 평수의 아파트가 17억 6,500만 원에 거래됐으니까 7억 6천만 원이 하락한 겁니다. 가끔 강남의 아파트들 중에 뭐 최고가를 경신하는 거래들이 뉴스에 나는데, 그건 어쩌면 아주 극소수의 거래들이기 때문에 일반화시켜서는 안 될 데이터라고 저는 보는데요. 보통 평균적인 수치로 본다면 강남은 지금도 하락 중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 겁니다. 전세가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반등할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올해 하반기 입주 예정이죠. 레미안 원베일리 반포에, 그 반포대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리팍이라고 부르는 아파트가 있는데,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죠.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 6월 2일에 전세보증금 13억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리팍은요, 2021년 10월에는 이게 정말 미친 집값이었죠. 그때는 같은 면적이 24억 원의 거래가 됐었죠. 딱 1년 반 만에 전세 시세가 11억 원 빠졌습니다. 자, 이 차이 나는 11억. 집주인이 갑자기 11억을 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갭 투자를 하셨다면 이건 정말 망한 겁니다. 11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대출이 안 되면 이금융으로도 가겠죠. 자, 이자가 얼마일까요? 주담대 대출 금리가 살짝 내려간다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다시 또 오르고 있습니다. 16일자로 올랐습니다. 국민은행을 기준으로 본다면 대출 이자 하단이 4.23%, 그리고 상단이 5.63%로 살짝 올라왔습니다. 자, 11억을 대출 받았다고 하면 한 달 이자만 460만 원 정도 갚아야 됩니다. 어휴.
잠깐만요. 전하는 이야기 짧게 들으시고 저희 영상 계속 시청하시겠습니다. 이사할 때 인터넷과 정수기 설치 많이 하시죠? 약정이 끝나고도 그냥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라는 거 이거 알고 계셨나요?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는 최대 47만원, 정수기 한 대만 렌탈을 해도 30만원 지원금을 드립니다. 두 개 모두 하시면 최대 77만원을 설치 당일날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개통, 알뜰폰도 약정 없이 월 1만원대에 가능하니까요.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은평구 수색 증산 뉴타운 쪽은 어떨까요? 이 편한 세상 수색 에코포레라는 아파트가 있죠. 전용 83제곱미터가 보증금 2억 7천만 원의 전세로 거래가 됐습니다. 작년 22년 6월만 해도요, 여기 전세가는 4억 원 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전세 대란은 최소 올 하반기부터 내년 24년 상반기까지는 무조건 역전세가 이어집니다. 자, 여기만 그런 게 아니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 L65의 경우는 전세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이 최근에 보니까 한 230여 개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전농동이 있는데, 전농동의 레미안 크래시티는요, 지난 6월 3일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에 5억 4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작년 22년 9월 최고가 대비 3억 2천만 원이 떨어진 가격입니다. 이렇게 아파트의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정말 골치 아픈 집주인들이 있죠. 빌라의 집주인들입니다. 아파트 전세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빌라로 전세를 안 가려고 하는 거죠. 21년, 22년 이 최고가의 빌라 전세가로 지금 하락한 아파트를 전세로 이사갈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는 지금 굉장히 슬픕니다. 어디는 하락하고 어디는 상승하고 이렇게 국지적으로 가격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 코로나 시기에 쏟아부은 유동성 자금들이 긴축을 통해 걷어들여져야 되는데 아직 걷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아직도 빚을 깔고 앉아서 그것이 내 순자산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요즘 주택 건설비에 급등한 땅값과 원자재 값을 반영하면서 분양가도 오르고 있죠. 분양가가 오르다 보니까 기존의 오래된 주택 가격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그 가격이 진짜 가격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요, 갭 투자나 갭 투기를 한다고 해도 먹을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아직 고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자산을 바치고 있는 유동성이 아직도 집값을 떠받치고 있지만 유동성 회수가 안 된 상태에서 더 가계의 빚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한들 이 친구는 한계가 다다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식 거래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죠.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가 또 있더라. 지금은 리스크를 내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우선인 시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